네, 25분이 다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버전은 그냥 뭐 빅쿼리 쓰시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 구글 클라우드사에서 스파크, 뭐 하둡 이런 에코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분들께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리프트 시프트 형태로 온프레임의 하둡을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그대로 옮기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의 그 하둡 관련된 서비스는 데이터 프락이라고 부르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서버 베이스드로 쓸 거냐 아니면 서버리스로 쓸 거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버리스 스파크를 어떻게 쓰는지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제가 저희 데이터 프락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데모, 킹랩 데모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킹랩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넣어놨으니까요. 그 랩 실습을 넣어놨습니다.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아파치 하둡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한데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히스토리컬하게 쭉 한번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저희의 그 데이터 프락 서비스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둡은 논리적으로 크게 세 개의 중요한 컴포넌트가 있어요. 저장 공간, 저장 공간으로서는 이제 하둡 파일 시스템, 잘 아시는 HDFS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처리 엔진인 맵리두스. 다만 얘는 단점이 이제 온 디스크 기반이라서 뒤에 설명드릴 스파크에서는 메모리 기반으로, 그래서 속도가 크게 향상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고요. 자원 관리로 이제 얀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리소스 매니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둡을 활용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DW로서는 아파치 하이브, 노시퀄 DB로서는 아파치 HBase 같은 게 있습니다. 하둡의 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계시면 다른 DW 시스템, 특히 대용량 분산 병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작동 원리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하둡에 아주 대용량의 하둡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개의 렉의 다양한 데이터 노드, 하둡은 크게 이제 네임 노드하고 데이터 노드로 돼 있어서 보시면 여기 네임 노드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네임 노드는 보통 두 개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있어요. 요즘 하둡 3.0에서는 이걸 3개까지 두고 있고요.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프락에서는 네임 노드를 하나 혹은 3개짜리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관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는 마스터 노드, 워커 노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렉에는 다양한 데이터 노드들이 존재하고요. 그 데이터 노드 사이에 분산되어서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하둡은 기본 3카피고요. 3개의 카피가 요 다양한 데이터 노드 사이에서 분산돼서 저장되는데 이게 이제 렉 어웨이니스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를 특정 렉 한 군데만 다 몰아넣었을 경우 그 렉에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심지어 렉 사이에서도 분산돼서 저장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잘 아시는 저희 빅쿼리의 경우도 이제 존 단위로 다 카피를 다르게 해서 어떤 특정 존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존에서 데이터가 보존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용량 분산 병렬 시스템들이 일반적으로 HL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고요. 지금 이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A라는 블락에 대해서는 렉 1번하고 2번에 분산되어 있고요. B 블록의 경우는 렉 2번하고 렉 3번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블락 C 데이터의 경우는 각각의 렉에 따로따로 3카피가 떨어져 있어서 렉 3개 중 2개가 장애가 발생해도 그 데이터가 보존되는 그런 형태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파치 스파크란 도대체 뭐냐? 기존에 하둡이 가지고 있었던 온 디스크 기반의 처리 시스템, 특히 맵 리두스가 갖고 있는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인메모리 기반으로 처리하는 엔진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런타임 엔진입니다. 아파치 빔과 같은 프로그램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대신 스파크는 꼭 하둡만을 강조하지 않고요. 저정사를 하둡 파일 시스템 외에 빅쿼리 등 다양한 저정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서버리스 스파크의 빅쿼리 인터페이스가 이걸 근간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치 스파크라는 게 뭐냐? 스파크는 이제 OS, 그러니까 오픈소스고요.
다양한 컴퓨팅 컨버지드 스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분산형이고요. 그다음에 매시블리 스케일러 받아, 그러니까 엄청난 대용량 분산 병렬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배치 처리, 거의 준 실시간 처리, 그다음에 인터랙티브한 대화형의 SQL, 머신러닝이라든지 그래프 프로세싱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스파이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형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요. 지원하는 언어는 프라이머리로 스칼라라고 되어 있는데, 스칼라는 사실 그 스팍이 스칼라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스칼라를 가장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칼라로 데이터 처리하는 걸 좀 익숙해져 있긴 한데, 요즘은 파이썬, 파이스팍 형태로 지원하고요. 스팍, SQL, R, 자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API 관점에서 보시면 스팍 코어에는 언어가 있고요. 그래프나 머신러닝, 그다음에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 스팍 SQL 이런 형태를 지원하고 있고요. 유스 케이스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렵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 지금 빅쿼리에서도 가능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빅쿼리를 권장드리는데, 기존에 이런 스팍 워크로드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자랑하는 데이터 프락과 서버리스 스팍을 활용해서 분석 업무를,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팍은 얼핏 보면 그래서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만능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영역, 스케일러블한 배치 처리나 스케일러블한 ML, 머신러닝, 스케일러블한 준 실시간 처리 분야에 특히 강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키 챌린지, 도대체 스팍을 쓰다 보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스팍 클러스터, 결국은 하둡 클러스터 같은 거죠. 그 물리적인 클러스터 관리가 필요하고, 인프라에 대한 최적화 작업, 그다음에 다양한 유스 케이스나 이런 사용자들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인터그레이션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결국에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특히 서버리스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게 서버리스 스팍이라는 컨셉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 분들은 코드를 쓰고 실행하는 것만 집중하고 그 밑단에 그 인프라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는, 거의 노옵스 혹은 로옵스에 가까운 그런 걸 원하는 거고요. 역시 빅쿼리가 이거를 저희는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용자들로 하여금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자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스팍을 어떻게 쓸까라는 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제일 간단한 건 일단 리호스트, 즉 리프트 앤 시프트 관점에서 데이터 프락이 있고요. 저희는 구글 컴퓨터 엔진이라는 VM에다가 퍼시스턴트 디스크를 써서 그 전통적인 하드 파일 시스템의 그 프리픽스를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대신 약간의 옵티마이즈, 리프트 앤 시프트 후에 옵티마이즈, 다른 말로는 이제 리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퍼시스턴트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즉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여기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 또 이렇게 할 경우 VM이 아니라 컨테이너 기반으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GK 플러스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형태로 데이터를 접근하는 형태가 있고요. 이걸 완전히 모더나이즈해서 리팩터링을 한 게 데이터 프락 서버리스 포 스팍,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서버리스 스팍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 기본적으로 서버리스 스팍은 GA, 즉 제너럴 어빌리티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빅쿼리 인터페이스로 혹은 데이터 플렉스, 앞에 설명드렸던 데이터 플렉스나 심지어 저희의 그 AI 플랫폼의 그 집결체인 버텍스 AI에서 접근하고 싶을 때는, 이게 아직은 이제 프리뷰예요. 버텍스 AI만 퍼블릭 프리뷰고 다른 제품들은 프라이빗 프리뷰인데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버텍스 AI 경우는 저희가 자랑하는 워크벤치의 매니지 노트북, 이게 이제 유저 매니지 노트북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저희는 이제 구글 매니지 노트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매니지 노트북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홈페이지 저희 매뉴얼에서 따온 건데요. 다양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서버리스 스팍이라든지 저희에서 요 해당 매뉴얼 페이지에 가셔서 사인업 페이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프리뷰를 신청하는 페이지고요. 이런 폼에 가셔서 원하시는 거 신청하시면 되고,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영업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이아스 관점에서 아파트 스팍을 어떻게 사용하지? 라고 하면 데이터 프락 온 GC, 구글 컴퓨터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락 온 GK, 쿠버네티스 엔진이 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락 서버리스 형태, 흔히 말하는 서버리스 스팍이라는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이걸 UI 관점에서는 빅쿼리, 데이터 플렉스, 버텍스 AI 워크벤치에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퍼베이시브 스파크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도처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스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특히 데이터 프락을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뜻이고요. 전통적인 서버리스 스파크는 데이터 프락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지금은 이제 빅쿼리, 데이터 플렉스, 버텍스 AI 워크벤치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키텍처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좌측에 빅쿼리 UI 혹은 이제 데이터 프락의 서비스, 이거 메뉴에 존재해 데이터 프락 메뉴에 가시면 서버리스 항목이 있고요. 버텍스의 워크벤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하되 내부적인 처리 엔진은 서버리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미 익숙해진 분들이라면 다양한 그 하드 매코에 있는 서비스들, 뭐 히스토리 서버라든지 메타스토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실 수 있고요. 저장소 관점에서는 빅쿼리, GCS, 심지어 이제 로컬 디스크도 쓸 수 있는데 서버리스 관점에서는 그 로컬 디스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퍼시스턴트 디스크는 지양하는 편이고요. GCS나 빅쿼리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 스파크의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워크로드 관점에서는 배치 잡, 스트리밍 잡, 그다음에 세션, 그 버텍스 AI 워크벤치의 그 노트북에서 바라보는 세션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나 스토리지, 인프라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GC, 스파크는 GC나 대신에 서버리스 스파크는 야안이라는 리소스 관리자를 쓰지 않고요. 그 스파크 자체적인 스탠드얼론 스케줄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셔플링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컴퓨터 엔진에 퍼시스턴 디스크가 붙어 있고요. 그래야 그 인스턴스가 죽었다 살아나라도 그 데이터가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데이터 프락 서버리스하고 데이터 프락 그 컴퓨터 엔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핵심은 이거입니다. 데이터 프락 서버리스는 현재 스파크 3.2하고 자바 11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데이터 프락 원 컴퓨터 엔진 GC를 사용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리소스 관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리스는 스파크 베이스드고 기존 제품은 기존 버전은 야안 베이스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하드 워크로드를 그대로 뭐 리프트 앤 시프트에 가깝게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전히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프락 원 컴퓨터 엔진이나 GK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완전 모더나이즈 형태로 해서 현대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서버리스를 권장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빅쿼리로 데이터를 옮기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빅쿼리로 옮겨서 거기서 사용하시는 게 앞에 저희 다른 분들이 발표하셨던 다양한 기능들, 빅쿼리 옴니나 데이터 플렉스나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리스 스파크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아까 저희 데이터 플렉스도 잠깐 언급돼 있는데 데이터 컴퓨트 유닛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 빅쿼리를 주면 슬롯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로지컬한 컨셉으로 물론 물리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DCU가 계속 증가하거나 스케일 아웃 스케일 하는 형태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스토리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CS,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빅쿼리에 있는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메타스토어라든지 퍼시스턴트 히스토리 서버들을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이게 오토 스케일 관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만 설정을 하시면 바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커스텀 컨테이너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VM보다도 좀 더 정교하게 리소스를 쓸 수 있어서 리소스 인프라 리소스 관리 측면에서 또 조금 더 절약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파크의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근데 서버리스 스파크에서도 당연히 다 지원이 되고요. 다만 아까 야안을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안이라든지 셔플 관점, 셔플 서비스 이네블 같은 그런 프로퍼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야안과 셔플과 관련된 리소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서버리스 스파크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퍼티를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리소스 할당 관점에서는 아래 보여드리는 다양한 프로퍼티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점, 드라이브점, 코어스라든지 이거는 실제로 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 서버는 아파트 스파크에 스파크 잡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로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이 경우는 한 7초 정도 돌았던 건데 요 시간에 시작해서 요 시간에 끝난 거고요. 해당 로그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UI 형태고요. 히스토리 서버를 컴퓨팅할 때는 이런 커맨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로깅에서 당연히 로깅이 되고요.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 패치 형태의 어떤 매트릭으로 로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플렉서빌리티 측면에서 컨섬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뭐 데이터 플라그원 GC, 그다음에 데이터 플라그원 GK, 그다음에 서버리스, 크게 세 개로 쓸 수 있고요. 사실 GC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기존 워크로드를 코드 체인지 거의 없이 그대로 쓰고 싶으신 고객들, 뭐 당장 그걸 체인지하는데 부담을 느끼시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고요. 좀 더 클라우드스럽게 정교하게 바꾸실 때는 GK나 서버리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뭐 스팍 버전 측면에서는 서버리스는 최신 버전이 3.2, 그 나머지는 그 이전 버전을 지원하고요. GC는 주로 스팍 워크로드보다는 전통적인 뭐 맵 리두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던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죠. 올드한 스타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거고 계속 현대화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지셔닝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서버리스는 어디다 둘 거야 라고 하면 사실은 그 잡 컴플리션 SLA 측면에서 그렇게 어그레시브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정교한 IT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주로 포지션을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4개 사업은 다 차지할 정도로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건 숙련도라든지 각 고객 그 IT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퍼포먼스 티어라든지 스팍 오토 튜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교하게 세팅을 하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고객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UI 관점에서 빅쿼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빅쿼리의 장점이 이제 표준 SQL을 지원하잖아요. 그런 혜택도 보실 수 있고, 뭐 스팍 코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스팍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텍스 AI는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그 노트북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뭐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스, MLOps라든지 내부적으로 시큐리티라든지 오센티케이션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아직은 프리뷰긴 하지만 요 스팍, 서버리스 스팍 노트북이 존재하고요. 아직 오토 스케일링까지는 지원하지 않는데 뭐 세션을 공유한다든지 그다음에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클리어업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고 쓰지 않을 경우 이제 비용 이슈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타임아웃 기능이 있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 플렉스에서의 어떤 UI도 있고요. 이를 사용하게 되고 데이터 플렉스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 그 데이터 패브릭의 어떤 정점에 있는 솔루션이고요. 데이터 거버넌스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센트럴라이징 데이터를 사실 다 모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 갈수록 힘들잖아요. 데이터 컨설리데이션이 갈수록 힘드니까 그냥 원래 있던 곳에 두되 어떤 일정한 유니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거를 찾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클라우드 컴포저를 이용해서 워크플로우로 오케스트를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경우는 아마 셀타워인 거 보니까 이동통신사의 어떤 기지국 메인터넌스 관점의 데이터를 서버리스로 처리하는 워크플로우고요. 컴포저는 사실 기반의 아파치 에어플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치 에어플로우 매니지 서비스가 저희 컴포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은 그런 UI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점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팍 버전이나 자바 버전이 스팍은 3.2, 자바 11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 아직 GPU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오토 스케일링이 1000개 엑서큐터로 최대 한계가 있다는 거. 하지만 이 한계들은 조금씩 계속 해소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빅쿼리 UI 관점에서 제가 퀵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익숙한 빅쿼리 UI를 그대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빅쿼리 화면에 가시면 사실 이게 최신 화면이고 이게 약간 올드 화면인데 저는 올드 화면이 개인적으로 조금 좋더라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컴포즈 뉴 쿼리 밑에 클릭을 하시면 위에서 보시는 이런 게 나옵니다. 컴포즈 뉴 파이스팍 이게 나오고요. 아직은 프리뷰인데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파이스팍 창이 뜨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세를 누르시면 파이스팍 옵션이 나와서 파이스팍을 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경고가 나오는데 GCS 스테이징 폴더를 설정하라고 그럼 우측에 상세 화면에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배치로 돈다라는 약간 워닝 같은 건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스테이징 버킷 설정하시고 밑으로 가면 또 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데 디폴트를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스팍 코드를 직접 입력하시면 결과를 뽑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팍을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뭐 이렇게 G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팍이 가장 선호하는 스칼라 언어로 하실 수도 있고 파이썬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퀵랩을 아주 퀵하게 한번 해볼게요. 퀵랩을 사용하시려면 조건이 있는데 되도록 New Incognito Window라는 시크릿 창을 띄우시고요. 그 이유는 기존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에서 이걸 사용할 경우 랩을 끝났을 때 전체가 다 로그아웃되는 현상이 있어서 멀티 유저 로그인, 멀티 유저 로그아웃이 되어버려서, 그리고 해당 창에서 taw.quickness.com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이미 기존에 계정이 있으신 분은 바로 하시면 돼요. 아마 제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고, 만약에 계정이 없으시면 저희 그 워크숍 신청하셨던 그 이메일 주소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그인 하셨을 때 홈의 우측 하단에 수업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는 본인의 이메일이 등록이 안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저희 쪽에 얘기해 주세요.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자, 사인인 누르시면 계정이 없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트 어카운트에서 계정을 만드시고요. 제 경우는 계정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한테 등록된 다양한 코스들이 보이는데 오늘 할 코스는 서버리스 파 코스고요. 지금 제가 한 5개 정도 랩을 넣어드렸어요. 앞에 4개는 사실상 같은 내용의 다른 인터페이스고요. 마지막 거는 조금 고급 사용자들을 위해서 한번 도전적으로 해보시라고 넣었고요. 제일 간단한 커맨드 라인으로, G클라우드 커맨드 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거는 똑같은 거를 이제 컨솔로, 저희 구글 클라우드 컨솔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그거의 뭐 중간 버전인데, 컨솔로 되어 있지만 그 화면들이 이렇게 보충 화면이 나왔어서 이거 비교해 보시면서 해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API 익스플로러라고 API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가 됐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빨리 해보겠습니다. 다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랩을 시작하시려면 스타트 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콘솔을 열으세요. 그럼 자동으로 계정이 들어가 있고, 비밀번호는 옆에 있는 이거를 여기 카피하는 거거든요. 카피하셔서 이렇게 넣으시고, 네, 해당 화면이 나왔고 이렇게 프로젝트까지 알아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다음에 프로젝트 아이디가 다 정리되어 있고, 혹시 중간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여기서 카피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게 카피 버튼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사용자가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할 게 이제 데이터 프락이니까 데이터 프락 메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메뉴에서 일일이 찾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검색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 커맨드 라인 창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하나 띄워서 저희 클라우드 G클라우드 컨솔이에요. 근데 이제 창이 작으니까 제가 조금 큰 걸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더라이즈 하시고요. 이건 아마 안내에 다 나올 거라서 이런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인스트럭션에 가서 쭉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방금 했는데, 어디 있을까요? 네, 요거 그냥 리전을 US 이스트 1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리전이 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 프로 클러스터를 만드는 건데, 클러스터 이름을 example 클러스터로 만들었고, 워커, 부트, 디스크 사이즈를 500으로 했어요. 나머지 옵션은 그냥 디폴트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명시를 하지 않아서. 제가 이걸 그렇게 돌릴 건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동안에 화면을 설명드리면, 클러스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G클라우드 커맨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컨솔, 저희 구글 클라우드 컨솔에도 하실 수 있고, 메뉴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버리스 배치 요 메뉴가 있고요. 기타 나머지 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를 눌러보시면 GC, 구글 컴퓨터 엔진 기반으로 만들 거냐, GK,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기반으로 만들 거냐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한번 살짝 들어보면 여기서 만들진 않을 겁니다. 요 셋업 클러스터, 노드 풀을 어떻게 컴퓨터 할 건지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이름이라든지 위전, 이게 센트럴1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스 클러스터를 어떤 걸 쓸 건지를 지정을 하고 버킷, GCS 버킷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복잡한 GC 기반인 경우,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 아마 다 끝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화면이 보이고요. 지금 이 경우 토탈 워크노드는 2개로 됐어요. 저희 디폴트가 마스터노드 하나에다가 워크노드 2개거든요. 제일 간단한 건 그냥 마스터노드와 워크노드를 겸한 하나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HA는 마스터노드로 3개짜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능 중에, 네. 보시면 클러스터 이름하고 셋업을 하는데, 스탠다드는 그냥 마스터 하나에 N개 워크노드, 디폴트는 아까 하나에 2개였죠. 그다음에 싱글로드라 해서 마스터 하나로 모든 걸 하는, 주로 이제 테스트 용도로 많이 쓰는 거고요. HA는 3마스터에 N개 워커, 보통 3카피니까 노드가 워커노드가 한 3개 정도는 있는 게 좋겠죠. 이게 HA고요. 안타깝게 2개짜리는 없습니다. 마스터도 2개짜리는 없고, 보통 하드 1.0, 2.0, 3.0 이렇게 분리한다면 그게 네임 노드, 지금 마스터 노드 개수랑 일치해요. 하드 1.0은 하나. 근데 이게 이제 HA 문제가 생기니까 하드 2.0에서는 네임 노드를 2개, 하드 3.0은 3개고요. 사실 3개를 하더라도 하나만 액티브고 나머지는 다 스탠바이라서 페일 오버하고 다시 페일백 하거든요. 하드의 최대 어떻게 보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이건데, 만약에 네임 노드가 사라지면,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더라도 복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죠. 네. 특히나 엄청 많은 대용량 시스템일 경우. 그래서 최근에 3개까지, 네임 노드를 3개까지 쓰겠고요. 계속 싱크하면서 자동으로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액티브 서버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페일 오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 필요한 컴포넌트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지금쯤, 네, 됐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여기까지는 됐고요. 체크를 하시고, 이게 이제 스팍 잡을 돌리는 건데, 그냥 샘플이니까, 원주율, 파일을 계산하는 스팍 코드예요. 샘플 코드 그냥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데모할 때 가끔 오류가 생기기도 하는데, 일단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만들어진 클러스터는 러닝 상태고, 워커 2개고, 스테이징 버킷은 어디에 있고, 기타 등 이런 정보들이고요. 존은 US East 1의 D존, A, B, C, D 중에 D존이다. 클러스터 이름, 이런 걸 알려주고 있고요. 다행히 잘 끝났네요. 에러가, 네, 여기에 지금 결론인데, 파이 is roughly 3.142로 어쩌고 나오네요. 네. 이거 그냥 토이 프로그램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는, 네, 여기까지 처리했고요. 클러스터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지금 디폴트 2개짜리를 썼잖아요. 이걸 제가 4개까지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이 커맨드는 그대로 취소도 되지만 카피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게 2개가 4개로 바뀌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클러스터에 2개 노드인데 2개를 더 추가해서 4개를 만드는 거죠. 마스터 노드는 그대로 있고요. 네, 4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롬프트가 안 떨어져 있네요. 네, 4개로 바뀐 게 보이시고요. 55분, 시간이 얼마 없네요. 참고로 이 뒤에 거는 다시 2개로 원복시키는 건데, 3으로도 해보셔도 되고요. 요 퀵랩에서 주는 가이드 범위 내에서는 어떤 거든 하셔도 되는데, 너무 벗어나는 액션을 취하시면 이게 블락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최대한 빨리 해봤어요. 시간을 빨리 하려고.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달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다양한 다른 랩들도
4번까지는 같은 거를 다른 인터페이스,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거나 직접 해보시고요. 제 생각에 커맨드 라인하고 컨솔로 하는 거 2개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전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거, 머신러닝까지 연결된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끝났네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랩이, 죄송합니다. 제가 퀴즈를 내야 되는데, 퀴즈. 오늘의 퀴즈는, 문제가 빨리 나가는데, 빨리 맞추시는 분, 다음 중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닌 거, 1, 2, 3, 4, 5 중에 번호 혹은 그 서비스명을 말씀하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 아마 1등, 2등, 두 번째 채창 기준으로 선물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한 분은 드릴 거고, 두 명까지. 네. 저희 마케팅 팀에서 누가 1등인지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오늘 저희 워크샵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저희가 그 서베이를 할 거예요. 그 서베이에 대해서 조금 응답을 해주시고, 그럼 저희가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더 좋은 워크샵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